id 프로덕트라고 하는 i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프로덕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자, JS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문서에다 그냥 저는 일부러 쓰고 있고요. 자, 간단한 테스트. 자, for 테스트. 자, 뭐 포문을 하시든 for each를 하시든 뭘 하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해봅니다. 자, 아까 프로덕트를 찾아오려면 일단 변수를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자, 첫 번째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하시고 여기다가 product라고 쓰시면 id 이름이 product인 i를 가져온다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매번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단 한 번은 쓰더라도 제대로 변수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겠죠. 자, 슬슬 이제 반은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일단 let이라고 바꿀 거고요. 자, 이게 과거의 표기법이었다면 에크마스크립트 6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 자, 쓱 똑같이 프로덕트까지는 같지만, 자, 이건 과거니까 바로 쓸게요. 자, 프로덕트에서는 document.get 치 아닌 query selector라고 합니다. SELE 네, selector. 자,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의미론적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위에는 id의 경우는 일단 s가 붙지 않는다. id냐, 클래스냐, 태그냐, 뭐냐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얘는 query selector 쓰시고 id 프로덕트면 여기다가 샵 프로덕트 쓰시면 돼요. 자, 이름이 조금 길다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와 똑같습니다. 네, 클래스면 점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까요? 먹나 안 먹나? 자, 프로덕트에다가 스타일을 줘보겠습니다. CSS를.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여기 랩 있죠? 랩 안에 컨텐트 박스, 자, 우리가 요거죠. 에다가 width라고 쓰시고 100% 저장하면 먹었죠. 자, 높이값, 자, 저는 오토라고 쓰면 오토 들어가고요. min height, 자, 우리는 min height 이렇게 배웠어요. CSS에서.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중간에 대시가 들어간 용어는 없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대문자 카멜 케이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min height의 h가 대문자로. 그러고 나서 높이 값을 뭐 최소한 300픽셀은 주어야지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단위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픽셀이라고 자동 인지는 해줍니다. 하지만 쓰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 여기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은 CSS니까.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프로덕트에다가 스타일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방금 전에 설명했죠. 카멜 케이스 방식이라고. 필요하신 색깔을 넣으시면 색깔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일부러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코드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뭐 이렇게 써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뭔가 좀 까다롭죠? 네. 하나하나 이렇게 써야 된다는.
자, 물론 한꺼번에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게 기본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div 안에 태그가 있나요, 없나요? 요 안에 태그가 없죠. 실제로 저도 쓴 적이 없습니다. 뭐 빠르게 하려면 여기다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일부러 겸사겸사 해보는 거라서. 자, 여기에다가 저는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무슨 태그를 생성할 거냐면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한번 생성하려고 합니다. 자,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생성한다 라는 뜻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고, 자, 생성하겠다 라는 뜻은 도큐먼트에 생성할 거니까 도큐먼트 점 create element. 자, create element 라고 해서 태그를 생성하겠다, 생성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는 ul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생성할지 만들어 놓은 져 있지만 어디에 끼워져라 라는 명령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부에다가 여기 id 프로덕트 이 내부에다가 자, 뭐 해라, 끼워 넣어라. append child. child는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append는 뒤에 끼워 넣다는 뜻이에요. 내부의 자식 요소로서 무엇을 위에 만들어 놓은 요 아이를 만들어진 아이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쓰시면 ul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 만들지 않을게요. 자,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면 보기는 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ul에다 또 디자인하겠다. ul에다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생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다시 선택해 줘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let ul은 위에 ul과 이 ul은 이름이 똑같네요. 이름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ul이라고 써서 document dot query selector 하고 ul이라고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생성은 생성인 거고 선택은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HTML에서 쓰던 방법과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동일한 변수니까 앞에 let이라고 쓰지 않은 거고요. 처음에 생성을 시킨 거고 그 밑에 삽입시켰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지우시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재정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의를 해서 만약에 ul에다 추가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ul에다가 스타일 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가로값을 90%라고 하나를 만들어주고 높이값을 뭐 오토라고 만들어주고 최소의 높이값을 똑같이 한 이번에 400 해볼까요? 400 픽셀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하신다면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되게끔 뭔가를 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 ul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아니라 그 위에도 생성된 적이 있다면 다른데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생성을 하실 때 처음에 ul에 이런 이름을 달아 주신다던가 하셔야 조금 더 기능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그쵸? 네. 왜일까요? 클래스 이름도 따로 달아주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고 쿼리 셀렉터 ul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쿼리 셀렉터에서
위에 있는 id 프로덕트의 자식인 UL이라고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됩니다. CSS 우리가 선택하는 그 방법 그대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먹으면요, 과거의 방식으로 쓰면 엄청나게 길어져요. 네. 물론 과거에 쓰던 방식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자, 생성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UL 안에다가 우리는 li를 생성을 시켜야 돼요. 다시 또 먹은 거 결과 보여드려요. 이렇게 나옵니다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갔지 결과물?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박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에 거 요거 UL이에요. 90%. 얘 100%. 순으로 여기 보시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UL 안에 li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li를 만들어 볼게요. 자, let li는 document create element. 자, 저는 li 요소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자, 최대한 반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create element라고 해서 태그를 생성하겠다. UL 안에 li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생성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UL 안에 담겠다라는 얘기니까 UL은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UI를 가지고 자, 변수 UL에다가 어디에 생성된 이 li를 담아주겠다. 그래서 append child li 하시면 얘가 갑자기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UL이 하나 더 있잖아요, 위에. 네. 근데 그냥 UL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서 쓰는 이 UL은 UL 태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UL 변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수는 id 프로덕트의 자식인 UL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겠죠. 위에서 선언해놨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UL이라고 이름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뭐 p in ul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p in u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p in ul에다가 내부에 li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좀 더 구분이 가겠죠. 자, 저는 그냥 돌릴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성이 됐는데 li 생성됐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카피를 쭉쭉쭉쭉쭉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반복문? 자, 일단 안 됩니다. 반복문 하면 될까? 하나는 남겨놓고 for 자, let i 하나 만들어주고 i가 일단 10개 만들어야지 10보다 작다면 자, i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럼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실제로 확인해 보신다면 전부 다 생성이 되었을까? UL 안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 뭐 i의 변수고 자식을 떠나서 자, 콘솔에 에러 있나? 에러도 없어요. 뭐 대신 콘솔 로그로 i 값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제가 이거 오타 났는 것 같은데 i는 0 빠졌군요. 자, 0부터 9까지 나와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li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유는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내렸으나 똑같아요. 자, 이유는 생성을 한 건 한 번 생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옮겨 담았잖아요.
그럼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집어넣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또 생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 만들고 집어넣고 만들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했다고 해서 집어넣는 족족 계속 생겨나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가 슈퍼에서 빵을 하다 사 먹었어요. 그 자리에 빵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다는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 개를 만들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생성하고 만들었죠. 다시 생성하고 만드시고, 다시 생성하고 만들고, 다시 생성하고 만들고, 다시 생성하고 만들고 하셔야 생긴다는 거죠. 자, 생성하고 넣고, 생성하고 집어넣고, 생성하고 집어넣고, 생성하고 집어넣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뭐 하시면 되느냐? 반복문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생성하고 집어넣고 생성하고 집어넣고 생성하고 집어넣고 그걸 알아서 하겠죠. 자, 여기까지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append child는 집어넣겠다, 뒤에다 집어넣겠다, 자신 요소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개념 자체에서는 생성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append child에서는 생성하는 건 말 그대로 create element, 따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만들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create element는 한 번 만들면 끝인 거예요. 또 필요하면 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jQuery 쪽에서는 자동으로 만들고 생성 집어넣는 거를 하나로 그냥 합쳐서 처리를 해주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에서는 생성한다, 그 다음에 집어넣는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어차피 콘솔은 필요 없으니까 검증하는 거니. 자, 요렇게 생성을 해서, 자, 우리는 뭐 할 거냐, 이 자리에다가 아까 배열 살짝 보셨잖아요. 배열의 개념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각각의 li 안에다 뭐 링크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텍스트를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기 전에 여기다가 let 하나 만들어 보죠. 배열로. 자, 첫 번째 우유. 자, 두 번째 주스. 세 번째 뭐 차. 네 번째 커피. 자, 그 다음 뭐 있죠? 뭐 슬러시, 뭐 요거트 등등등 만드시면 되겠죠. 자, 뭐 1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 이 개수만큼 li를 생성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 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뭐죠? length라고 합니다. 흔히 length라고 씁니다. 네. 여기다가 let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length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뭔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바꿔서 띡띡띡띡 이렇게 쓰면 뜨죠. 자, 대부분은 함수로 해서 안에 쓰거나 아니 프로퍼티로 바깥에서 뭔가를 써서 처리하거나 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리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고, 또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긴 합니다. 자, 이건 뭐 한 거냐면
위에 있는 이 let, 이거 되게 말도 안 되게 제가 썼군요. let ar이라고 하는, 자 ar, 근데 먹었네요 신기하게. 자 ar이라고 하는 이 배열, 자 ar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 들어있는 목록의 개수를 파악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썼냐면 12가 아니라 요 자리에 ar 랭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개수만큼 수행하겠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일부러. 자 중간에 뭔가 좀 이상한 말이 있었지만, 자 변경 처리했고요. 그럼 이제 이 div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항목을 빼거나 추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개수가 뭐한다?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거죠. 임의로 여기다가 하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음료 중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디저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늘었죠. 그런 다음에 append child 만들어진 이 내부에다가 저는 뭐 할 거냐, 텍스트 글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집어넣는다 라는 거는 태그를 생성한다는 것과 똑같이 글자도 생성을 해줘야겠죠. let my text 라고 하나 만들어서 document dot create text node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만들면, 자 글자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create element는 태그를 생성하는 거고요. create text node는 글자를 생성했다. 태그냐 글자냐 명령이 좀 다릅니다. 글자를 뭘 쓸 건데, 난 ar에 있는 얘네들을 각각 쓸 거야. 이럴 때 ar에서 해당 0번째 1번째는 위에 포문에서 이미 순서 값을 가지고 있으니 i번째 걸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생성된 태그를 집어넣기 전에 집어넣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위에 만들어진 요 li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자 append child 자식 내부에다가 무엇을 my text라고 하는 아이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li 내부에 글자를 집어넣었으니 집어넣은 li를 ul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HTML과 CSS로 쓰고 말지. 네. 처음에 그 생각을 하죠. 자,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 세팅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걸리지만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엔 그 다음이 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드는 형식은 5개, 6개짜리를 만드는 형식은 아니에요. 적어도 10개 이상 들어가는 형식들에 쓰는 거죠. 흔히 말해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사이트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짤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이트 중에 하나, 바로 핀터레스트일 겁니다. 핀터레스트의 경우는 자 계정 로그인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쭉 있죠. 이 아이들이 쭉 스크롤 내려왔다. 이게 지금
벌써 몇십 개 지났잖아요. 몇십 개 지났는데 스크롤을 쭉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거의 무한으로 계속 생기고 있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드신다? 불가능이죠,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쵸? 또 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여기 지금 이 톱이라고 하는 이 앱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등록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북마크 같은 거. 띡 누르면 여기 들어가요. 생성이 되게끔. 자, 지금 제가 안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나중에 생성을 시키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틀자 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나중에 뭔가 첨부할 때 만드는 아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 틀에 짜여진 것에 내용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일부는 자동적으로 어떤 틀이 변형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형식을 짜 넣을 때 필요한 아이가 바로 이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쓴다. 그래서 포문이 이렇게 쓰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